자, 2학년 여아입니다. 현재 팩토 1학년 때부터 주 1회 50분씩 하고 있고 연산학습 하고 있고 교과 단원 평가 전 한번 문제집 풀기 하고 있고 올해 KMA 상반기 점수 60점 정도, 모의고사 5회분 정도 공부하고 봤습니다. 수학을 좋아하지 않아 기본만 하고 있어요. 3학년부터 바로 교과학원을 가야 할지 CMS를 1년 다니고 4학년 2학기쯤 대형 수학학원을 갈지 고민입니다. 2학년 2학기는 여름방학부터 3학년 원리셈 디딤돌 기본응용 시작해서 2학기 수학은 이것만 끝날까 합니다. 3학년은 원리셈 디딤돌 기본응용. 문과적인 기질이 강해 보여서 고민입니다. 보니까 통합시대에 수학으로 발목 잡힐 일이 없게 어찌하면 좋을까요? 7세 남자아이는 수학머리가 있어서 간단한 연산 중이고 1학년 때부터 CMS 보내려고 합니다. CMS는 CMS와 같은 사고력 학원은 좀 길게 보내는 게 좋아요. 탐구형 내용들이 많고 주제 베이스 수업이기 때문에 한 주에 배우는 주제의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학습 효과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쌓이고 쌓여야 그래도 아이가 보는 시각이 넓어졌다. 이렇게를 목표로 해서 꾸준히 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3학년부터는 교과 위주로 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지만 4학년이나 5학년 아이들 중에 뭐 와이즈만 CMS 뭐 이런 소만 아니겠다. 그때까지 잘 안 다니니까 와이즈만 CMS 뭐 이런 학원들을 오래 다니는 아이들이 상위반에 있는 아이들이 오래 다니는데 그런 아이들이 이제 그만둬야 될 거예요. 해도 다니세요. 교과를 챙겨 간다면이라고 소개를 해드리거든요. 근데 지금 2학년 아이가 CMS 1년 하고 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교과 위주로 교과 학원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고민이시면 CMS 1년 생각하시는 거면 저는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단단하게 가시죠.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CMS가 단단하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아니에요. 굉장히 수렴적인 사고보다는 발산적인 사고를 가진 프로그램이에요. 책의 밀도도 굉장히 낮고 문제도 별로 많이 안 풀고 과제를 내주지만 딱 그거 배운 거에서 과제를 내주고 물론 평소에 연습할 수 있는 몇 문제를 내주긴 하지만 학습량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을 다져야 되는 아이다라고 하는데 생각을 틔워주기 위해서 CMS를 1년 정도라고 하시면 둘째 1학년부터 CMS 보내는 거는 괜찮죠. 3, 4년 정도도 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2학년 아이가 이제 3학년 올라가는 대비 계획을 세우고 요 시기에 CMS를 1년 정도 다니고라고 하시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져서 공부하고 학습량도 차츰 이렇게 늘릴 수 있는 좋은 학습 습관, 공부 습관을 만들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한 20분 정도 질문을 한번 받아볼까요? 질문하실 게 있으면 제가 앞에는 기존에 사연 보내드린 분들 때문에 전혀 못 봤어요. 그래서 질문 있으시면 적어주시면 제가 아는 만큼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CMS 말고 소마는요. 소마는 문제를 많이 풀어서 소마는 그래도 소마도 예전에는 활동 많이 하고 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소마가 사실은 문제 많이 푸는 사고력 학원이잖아요. 그래서 소마는 CMS하고 각도가 조금 다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CMS에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만 진짜 사고력이다. 우리 아니고 와이즈만 정도 조금 인정해 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마케팅으로. 그런 학습적인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제 큰 줄기에서 말씀드리는 건 이제 한 학기 지나면 3학년이고 2학년 2학기 때부터 교과를 좀 이제 해야 되는데 소마는 교과 위주로 하는 데는 아니고 소마의 나름대로의 커리큘럼으로 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소마를 다니더라도 집에서든 뭐 다른 학원이든 교과를 단단하게 준비해 가야 되는 건 필요하다. 왜 지금 이 아이가 기본 학습을 해야 되는 아이이기 때문에 더더욱 필요하다라고 설명해 드리는 거죠.
응용과 심화의 차이는 뭐냐고요? 응용은 일종의 이제 유형서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근데 디딤돌 응용은 유형서라고 하기도 좀 힘들긴 해요. 그러니까 기본 학습을 하고 응용 사고할 수 있는 문제의 케이스 몇 개를 보자 하고 마지막에 단원 평가는 또 좀 쉽게 마무리가 되죠. 그래서 응용이 심화서다라고 보기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기본서, 기본 응용서만 봐가지고는 생각하는 문제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응용서는 기본 학습을 해야 되는 아이들의 심화서라고 볼 수는 있다. 그 대신 그 생각하는 문제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앞에 사연을 말씀드리면서 그런 문제가 좀 있는 유형서라고 볼 수 있는 다른 문제집을 같이 두 권을 풀리던가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최고 심화서는 아니지만 어떤 아이들에게는 심화서겠죠. 따풀 하기 전에 기본 응용을 해야 되나요? 1학년 과정은 쉬어서 최상위만 해도 될까요? 1학년, 2학년 정도까지는 교과의 기본을 만들어야 될 부분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어요. 연산 위주기 때문에 1학년, 2학년까지는 따풀 하기 전에 교과 기본 응용을 볼 필요는 없습니다. 없고요. 2학년 2학기 정도에서는 연산이 위주이긴 하지만 시간 계산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다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차라리 기본 응용보다 저는 교과샘 2학년 2학기에서는 교과샘을 추천해 드리거나 아니면 교과 문제집을 차라리 보거나 이렇게 선택지가 있고요. 2학년 1학기까지는 교과 안 해도 됩니다. 따풀하고 교과를 할 때 최상위로 바로 넘어가셔도 돼요. 근데 3학년부터는 기본서 꼭 해야 됩니다. 꼭 해야 돼요. 네, 따풀은 심화의 시작인데, 심화의 시작이라는 게 조금 표현이 좀 애매한데, 문제의 수준은 최상위 또는 최상위 S의 중간 정도 있어요. 그래서 최상위 S는 좀 쉬운 것들도 덜어 있거든요. 근데 따풀의 수준은 좀 최상위에 가깝다 더. 그런데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친절하게 되어 있어서 아이들에게 생각하는 방법을 배우게 하고 알 수 있도록 하고 강의해주고 설명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응용과 심화의 차이는 책으로 보면 응용서, 최고 심화서 이렇게 보면 문제들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이런 부분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그 출판사들에서 기본서, 응용서, 최고 심화서 이렇게 구분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풀은 응용서는 아니고 심화서에 있는 책인데 친절하게 되어 있는 아이들이 배울 것들이 되게 많은 심화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집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이 엄마입니다. 매번 라방 감사드려요. 학원 가면 좋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이가 싫어해서 못 가지만요. 저는 학원을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면,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잘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초등학교 시절은 가지 않아도 엄마랑 집에서 할 수 있는 좋은 책들이 많이 있죠. 많이 있죠. 하지만 이런 부분의 차이는 있습니다. 집에서 엄마의 성향과 아이의 성향에 따라서 공부를 많이 충분히 시키기가 쉽진 않죠. 이건 엄마의 성향도 있죠. 엄마도 성실해야 돼요. 이런 부분이 있죠. 그런데 학원을 보내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풀이 과정을 틀리는 건 억지로 해야 돼서 그럴 수도 있고요. 정확하게 아는지 모르는지는 점검하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똑같은 케이스는 아닐 수는 있지만 수학 천재 같은 아이들이 보면 풀이 과정 남한테 설명 잘 못하거든요. 일단은 정답이 맞으면 나쁜 건 아닙니다. 풀이 과정을 꼭 다 똑같이 해야 되는 건 아닌데 보통의 알고리즘을 이해하고 할 줄 알아야죠. 그래서 이게 억지로 하다 보니 틀리는 건지 아니면 정말 제대로 모르고 자기만의 방식이 있는 건지는 확인을 하고 이것도 알긴 알아야 돼 라고 교육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글로 풀어 쓰는 문제를 겁내지 않고 해나갈 수 있는 건 어떻게 접근하게 도와줘야 할까요? 초1입니다. 초1 수학에 글로 풀어 쓰는 문제가 있어요. 저는 사실은 3, 4학년 아이들도 풀이 과정을 글로 쓰라고 하는 문제들 안 쓰게 하거든요. 그냥 발표하게 해요. 효율의 부분이기도 한데, 소위 이제 서술형 문제를 잘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서술형이나 서술하는 과정이 글자로 따박따박 적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수학 문제가 있나요? 초등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생각을 표현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문제들도 보면 문제집들에 자기가 의도한 대로 써야 답인 것처럼 나와 있잖아요. 근데 수학을 접근하는 방법은 되게 많이 있고 그 진짜 서술형인 거죠. 내 생각을 정리하는 게. 그게 초등에서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아이들의 논리가 맞으면 잘했네. 선생님 정리해야 되나요? 어머니들은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얘기하는 전문가들도 있지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학에도 분명히 발산적인 사고들이 도움이 되는 영역들이 많이 있고 다 수렴적으로 맞추고 정리해야 되고 하진 않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중학교에 가서 방정식 배우고 나서 어떤 문제를 분석하고 식이 이렇게 나왔고 이 식을 세우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걸 미지수로 정했고 아니면 도형 문제에서도 핵심 조건이 뭐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쓰는 방식이 있죠. 그 논리는 초등학교에 사실 적용되지 않잖아요. 그런 식의 논리로 문제를 푸는 것이. 사실 초등학생들에게 식을 세워서 네모로 식을 세워서 식을 제대로 전개하는 걸 제대로 가르치는 단원이 있나요? 그것조차도 없죠. 그런데 어떤 문제집들에서 보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안내되어 있죠. 근데 그 문제를 또 그렇게만 풀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직관력에 의해서 바로 답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요구하는 거에 맞춰서 서술을 하고 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1학년에게는 서술형 문제를 풀릴 게 있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1학년이기 때문에 이해를 정확하게 했는지 물어보고 말하자면 토론하는 식으로 발표하게 하는 정도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그런 걸 포함하고 있다면 문장제 문제의 파악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연상 같은 문제는 아닐 테니까 이런 것들은 문제를 다양하게 많이 해봐야 됩니다. 문장제 문제 어려워한다가 한글의 문제다 아니고 문장제 문제는 어려워한다. 심화 학습을 잘 해나가야 문장제 문제에 대한 상황 파악과 풀어내는 기술, 생각하는 방법 이런 부분들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이가 풍부해야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어요. (3학년) 초1 심화서를 4권 풀었습니다. 풀고 바로 채점하면 40에서 50이고 스스로 고쳐보도록 시간을 주면 정답률이 80에서 85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속 심화서를 이어나가는 게 맞나요? 저는 아이가 의지가 있으면 그래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심화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틀리는 것들을 또는 내가 어려워하는 것들을 발견하고 찾고 그런 것들을 학습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심화서는 아이를 평가에 들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푸는 거는 어떤 아이디어가 필요할까? 한번 해볼래? 또는 해봤는데 안 돼. 그러면 이런 종류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 라고 배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아이가 40, 50%를 틀리는 건 좀 힘들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힘들어 하면 한 단계 낮춰주는 거고, 예를 들어 그 심화서라는 게 최상이다. 최상위 S. 제가 따풀 생기기 전에는 최상위보다 최상위 S를 추천을 많이 해드렸었어요. 왜냐? 최상위는 아이들에게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푼다라는 생각의
방법, 문제 해결 방법의 과정, 이런 것들이 매우 취약한 책입니다. 풀이 과정이 있는 몇 단계가 있긴 한데 그것도 읽어보고 해도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디딤돌에서도 그런 종류로 최상위 S를 낸 거죠. 그래서 최상위 S를 추천을 해드렸었고, 따풀을 이제 저도 생각이 비슷한 거죠. 그런 방향에서. 그래서 따풀 같은 경우는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다양화하는 게 중요하고, 문제 해결하는 기술, 생각 방법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따라하면 풀리는 수학은 일단 배우면서 하자. 예. 근데 최상위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를 테스트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거는 어머니의 판단도 사실 객관적인 판단도 중요하지만 아이의 의지가 더 높은 비중으로 판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세 가지 답변에 대해서만 해보고 마치겠습니다. 따풀 열심히 반복해서 풀어보니 최상위에 비슷한 유형이 많이 나와서 수월해하네요. 아이가 문제를 알아봐요. 그러니까요. 예, 그걸 목적으로 해서 만든 책이에요. 최상위서라고 하는 책들에 나와 있는 생각 방법은 큰 틀에서 서로 별로 벗어나지 않습니다. 따풀에는 어떤 부분만 없냐 하면 수를 넣어가면서 따져야 되는 문제는 넣지 않았어요. 그거는 이제 경시의 영역으로 넘어가거나 되게 많이 따져서 답을 찾아야 되는 건데, 그렇게 많이 따지거나 경우를 나열해서 푸는 문제는 꼼꼼함이 필요한 거고, 예를 들면 교과 문제집 중에서도 뭐 직각이 되는 거, 직사각형이 몇 개인지 세는 거, 도형 세는 거, 삼각형 세는 거, 이런 문제들은 논리적인 접근보다는 도형을 배우면서 아이가 안 것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생각하는 것. 근데 그런 문제들은 따풀에서는 저는 논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에서만 다루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최상위 푸는데 당연히 도움 되죠. 어떤 심화서든 도움 많이 됩니다. 최상위처럼 친절하지 않은 심화서 풀 때 제가 설명해 주는 게 아이가 어느 정도 고민하게 한 뒤 설명해 줘야 될까요? 네. 해결되지 않으면 설명을 해 줘야죠. 그런데 설명을 해 주실 때도 조금이라도 아이가 스스로 하는 부분들이 많을 수 있도록 힌트나 생각하는 방법을 제시해주고 아이가 계속 해보도록 유도해주는 건 중요하겠죠. 물론 엄마가 할 수 있는 건 좀 한계가 있지만 생각하는 방법을 제시해주거나 어떤 핵심적인 조건끼리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면 아이가 그럼 이건 이렇게 풀어가면 되겠네라고 하고 뒷과정을 해보는 거. 그래서 이게 핵심이긴 해. 핵심이야. 다음부터는 이걸 네가 발견했으면 좋겠어. 뭐 이런 것들을 해주면 제일 좋겠죠. 마지막 질문으로 1학년 따풀 2-1 풀고 있는데요. 2-1 끝나면 바로 2-2 하는 게 좋은가요? 그 전에 최상위 문제집 하나 하고 넘어갈까요? 연산은 1년 선행 중입니다. 그리고 따풀 강의 보면 아이가 바로 알아서 푸는데 그렇게 풀게 두면 될까요? 전 이해 못해도 아이는 선생님 강의 들으면 바로 풀더라고요. 아니, 엄마가 이해 못하는데 아이가 강의를 이해해서 풀어요. 대견하네요. 2학년 1학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과 내용이 그렇게 연산 위주로 되어 있고, 따풀 같은 경우는 뭐 생각하는 문제가 많은데 최상위도 비슷하긴 해요. 그래서 최상위를 하고 안 하고는 이거는 선택의 문제일 것 같아요. 예. 최상위를 하나 한다 그러면 2-1 따풀 해봤는데 잘 배웠어. 그러면 연습한다 생각하고 최상위 하나 더 풀까? 요런 차원이죠. 근데 2-1 풀었는데 생각보다 성취도가 좋았어. 그러면은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하면 될 것 같고, 부분적으로는 요 부분이 약했어 하면 저희 그 QR코드에 추가 문제지 다 제공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다운받아서 프린트 하든지 패드에 딱 띄워놓고 연습장에 풀게 하든지와 같은 방식으로 보완 학습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2-1은 그렇게 해서 좀 효율적으로 넘어갈 수 있겠죠. 시기적으로 보면 지금 2학년 1학기보다는 2학년 2학기를 어느 정도 준비할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방학이잖아요. 예, 그래서 2학년 2학기를 시작해야 될 때인 것 같아서 2학년 2학기로 넘어가도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연습을 더 할지 말지에 대해서 어머니께서 고민해 보셔라 라고 답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역시 이제 고민이 있으시면, 뒤에도 댓글이 어느새 또 쌓였군요. 고민 있으시면, 질문 주시고요. 우리 일정이 다음 주에 또 한번 휴방해야 되나요? 다음 주에? 네. 다음 주에도 그 다른 일정 때문에 한번 쉬어야 될 것 같은데, 꾸준히 뵙도록 하고, 지금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에 대한 주제들을 주제별로 잘라서 유튜브에 예쁘게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있는 내용들이 여러분들의 그동안에 이렇게 주셨던 사연들 이런 것들을 잘 잘라서 올려놓고 있으니까 유튜브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